타이완 세미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어요. 가이던스를 줬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 캐펙스, 그러니까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하거든요. 투자예요,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타이완 세미로 인해서 타이완 세미도 거의 10% 가까이 폭등했지만은 뭐가 있어요? ASML 있죠. ASML도 오르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4% 넘게 오르고, 또 뭐 있어요? 램 리서치도 있죠. 램 리서치. 이 3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나란히, 그쵸? 4%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SMH도, 그쵸? Venex Semiconductor ETF죠. 여기도 크게 오르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엔비디아, 이게 홀딩 그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오르면은 실은 이 SMH ETF도 함께 오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으로 다시 돌아가서 TSM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데이터 센터 쪽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이 나름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TSM의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에 또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3.26%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애플이 TSM이 얘기했던 이런 얘기,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왜 애플한테 영향을 주죠? TSM의 매출의 몇 프로가 애플 향이죠? 아시는 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세미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애플한테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고, 두 번째는 애플에 대해서 이 업그레이드가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무슨 뭐 AI 비전 프로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기관, 은행이죠. 거기에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내용에는 2024년도에 애플이 갖고 있는 서비스 부문 있죠. 서비스 부문이 그 고객들로부터 수익화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유저 베이스가 있잖아요. 몇 명이죠? 뭐 2억 명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걔네들에서 오는 그런 매출 그게 꽤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기존에 208불에서 225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25불. 그러면 몇 프로예요? 한 11에서 12% 올린 거죠. 그쵸? 10에서 12%. 제가 계산기가 없어갖고 머리를 좀 계산하고 있는데, 계산기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25 나누기 208 하면은 몇 프로 올렸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목표 주가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기존의 목표 주가에서 새 목표 주가까지 몇 프로 올렸는지 퍼센티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 아이폰의 멀티 이어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 사이클이다, 업그레이드 사이클 매년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아이폰 iOS 업그레이드가 중단된 이제 끝난 그런 핸드폰 유저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게 아마 아이폰 뭐 8이나 아이폰 9, 아이폰 X, 아이폰 XR, 뭐 XS 이거 아이폰 11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iOS 업데이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 이번 새롭게 나오는 아이폰에는 분명히 뭐 AI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지금 아이폰부터 적용한 뭐 그쵸 충전 단자도 다시 USB-C로 바뀌었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아이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 목표 주가 225불을 제시한 거는요. 대략 이 price to earnings PE로 봤을 때는 forward PE로 한 32배 정도 됩니다. 32배. 32배가 되는데 애플에 대한 forward PE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5년 평균은 대략 한 그 16배에서 34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225불 프라이스 타겟이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2배가 34배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게 막 높게 책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의 매출의 몇 프로가 서비스 부문이에요. 애플의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몇 프로입니까? 전체 매출의 대략 25% 됩니다. 25%.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은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 서비스 부문이 잘 되면은 이게 매출 이익도 좋고 그럼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애널리스트 이 사람 이름이 그 웸지 모한이라는 친구입니다. 웸지 모한. 근데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웸지 모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월스트리트나 그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다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약간 좀 다들 좀 엉터리라는 거 알잖아요. 왜냐면 결과물을 보면 맨날 틀리는 경우가 맞히는 경우보다 높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래서 맨날 욕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이만큼 해놓고, 거꾸로 간다고.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그, 테슬라 무조건 300불, 400불 가자 하는 애널리스트. 누구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친구. 그 얘기, 뭐 300불도 넘을 거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웸지 모한이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뭐 뉴스 제가 별로 다루지 않는데 오늘 헬스케어 관련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휴마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생명보험 회사예요. 생명보험 생보사인데 얘네들이 그 사전 예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사전 예고.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는 실적 수준보다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상하지 못한 뭐가 있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크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폭등하거나 폭락을 하게 돼요. 근데 휴마나는 폭락을 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게 뭐였냐? 병원에 입원 중인 연로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환자들의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보험사에서 내줘야 하는 돈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보험사는 어떻게 마진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휴마나 이런 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디가 수혜를 받겠어요? 네. 의료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주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종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JB 헌트라는 물류 트러킹 회사에 있어요. JB 헌트. 이거 아닌데? 왜 안 나오지 여기? JB 왜 안 나와? JB 헌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죄송해요. 왜 안 나오지? JBHD. JBH.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JB헌트가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네들 실적 보면은 매출은 예상만큼만 나왔어요. 예상한 만큼만. 그럼 이익이 엄청나게 불어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익은 오히려 하회를 했어요.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덜 나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격 부문이 마이너스 한 13% 위축이 됐어요. 수축이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배당을 또 올렸어요. 배당을 기존에 주당 42센트를 주던 거를 1센트 올리면서 43센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합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물류 회사들은요, 되게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보면 1년치를 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